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아무래도 잠시 후 1시간 반 정도 후면은 결정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리는데 현재 3.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경제와 금융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4% 초반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고 이 경기 하강이나 금융 불안까지 고려를 했을 때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상대로 이날 기준금리가 3.5%로 유지된다면 2월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연속적으로 동결을 결정한다면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미 1.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포인트 이후에 가장 큰 금리의 역전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연준이 FOMC 정례회의에서 만약에 베이비 스텝 정도만 밟게 되더라도 미국의 기준으로는 한국보다 1.75% 높아지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폭으로는 새 최대 기록을 세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 금통위와 이창용 총재는 이날 동결을 결정하더라도 추가 인상적인 여지를 남기거나 연내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9시에 있을 금통위 자세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상패주의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거나 사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상장 폐지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을 투자하는 데는 사실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닥에서 28개사고요. 코스피에서는 9개사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12월 결산법인들은 지난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와 금감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달 말 이후에 제출 지연 공시를 한 기업도 일단 지난 7일까지는 모두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면 범위 제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코스피 상장사는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과 부적정이 나왔을 때 상장 폐지 요건이 되고요. 만약 한정이 나왔을 때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2년 연속 한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한정을 포함해서 부적정, 의견 거절 모두 상장 폐지 요건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그런 종목들 가운데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면 실제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실제로 2021년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44곳 가운데 14곳이 현재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MPC 플러스나 코스온 같은 종목들은 상장 폐지 소송 중에 있고요. 나머지 28개 상장사 중에서는 11개 기업이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현재 3곳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감사 보고서 혹시나 제출되지는 않았는지 사업 보고서의 제출 여부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또 다른 소식들 보겠습니다. 탄노기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11.4%로 내렸는데요. 2030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원래 14.5% 정도로 잡았었는데 11.4%로 축소 조정한 기본 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10월에 발표됐던 기본 계획은 14.5%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목표가 조정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탄노기 회의가 좀 열렸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는데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의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과학에 기반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의하게 된 기본 계획에 관련해서는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마련하면서 실행력을 조금 더 높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정부는 각계각층과 소통을 하고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재정이나 세제, R&D, 금융 이렇게 규제 혁신까지 가용한 정책 수단들을 총동원한다고 하는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취약 분야나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지원하에 조금 더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 소식과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KC그룹주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린케미칼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HN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인 소식도 보겠습니다. SBTL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보시면요. 배터리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개발해서 국산화한 업체입니다. 이 기술 자체가 한 번 더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제품 라인업은 2차 전지용 파우치 필름이나 차세대 2차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 휘어지는 배터리 같은 전용 파우치 필름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BTL 첨단 소재 관계자는 화재와 폭발 대비 안전성을 향상한 2차 전지용 파우치 필름을 고객사로부터 지금 테스트를 받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필수 소재로 꼽히는 파우치의 개발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2차 전지용 파우치 필름은 대표적인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소재인데요. 배터리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필수적인 소재인데 일단은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번에 인터배터리 2023에서 이 파우치 필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선보였습니다. 기술력을 이미 시장에 좀 내놓은 상태고요.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은 현재 고객사의 안전성 테스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납품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잠재적인 고객층은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배터리셀 종목들이 되겠죠. KPM테크가 지금 지난 2019년 150억 원을 들여서 SBTL 첨단 소재의 지분 27% 정도를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일단 지분을 매도 이후에 현재는 12%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종목 과연 이 SBTL 첨단 소재 기업의 가치에 반영이 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도 오늘 시간외에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KPM테크, 한일진공, 텔콘, RF제약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지금 고병원성 AI가 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 나주시 소재 유경 오리 농장에서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3만 4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확진으로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가금 농장에서만 7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유경 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항원이 확인됐다고 하고요. 일단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서 해당 농장에 대해서 출입 통제를 하고 살처분, 역학 조사까지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하면서 과연 확산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촉각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일바이오나 파루, 이글벳, 중앙백신 같은 백신 관련 종목들이 주가 되겠고요. 이 종목들의 흐름도 오늘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 공정위가 한화 M&A에 대해서 방사청 답변을 받았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상 좀 확정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쟁 제한에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상업청이 지금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서 경쟁 제한 요인이 없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공정위의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이 이제 승인이 좀 임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군함시장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사청이 두 회사의 합병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다는 그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그동안 한화의 무기체계 사업이나 대우조선의 군함건조 부문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병 승인을 늦춰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방사청에서 이렇게 좀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서 공정위 측의 반박이 약간 무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공정위는 이르면 이제 오늘 정도에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안건을 전원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기업 결합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는 것이 조건부 승인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승인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주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화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수 당사자, 대우조선해양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6가지 소식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